자, 이번 시간에는 수당, 자, 수나라와 당나라, 중국의 역사 마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봤고요. 위진남북조.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굳이 따지면 위진남북조는 220년부터예요. 이게 삼국시대가 시작된, 삼국시대가 시작된 220년부터 220년부터 몇 년까지냐면은 589년까지 약 4세기간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한 건 누구였냐면 수나라 문제였어요. 589년이요. 문제는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뭘 폐지했냐면 구품중정제를 폐지했어요. 구품중정제를 폐지한 이유가 뭘까요? 구품중정제. 이 구품중정제는 뭐라고 그랬지? 이거 우리 저번에 구품중정제는 뭐예요? 지방의 인재를 몇 등급으로 나눴어요? 9등급으로 나눴죠. 9등급으로 나눴고 중앙에서 누구를 파견했냐면 중정관을 파견했어요. 이 중정관들이 지방의 인재를 9등급으로 나누어서 추천하는 제도였는데 이것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호족들이 부와 권력을 세습하게 된다. 그러면서 얘들이 뭐가 됐어요? 문벌 귀족이 됐었죠. 그러니까 문벌 귀족 이꼬르 바로 뭐예요? 구품중정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구품중정제를 폐지하고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무슨 제도다? 과거 시험이다. 과거 시험을 통해서 문벌 귀족을 견제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문벌 귀족 이꼬르 뭐였기 때문에 구품 중정제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말 나오면 과거 제도 시험이 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 과거 제도는 오늘날 같은 뭐는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객관식은 아니에요. 오늘날 시험은 뭐예요? 달달달달 외우는 객관식이잖아요. 이 당시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라 뭐였어요? 우리 시험 뭐 정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굳이 따지면 얘는 정시라기보다는 논술 시험을 보는 뭐에 해당이 됐냐면 수시에 해당이 됐죠. 아무튼 과거제를 도입하여 자 왕권을 강화시켰다. 또 부귀 이래 실시됐던 무슨 제도?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자, 요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보면 당나라의 균전체제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균전은 뭐냐면 균전은 균등할 균자, 받전자예요. 즉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누구? 남자, 정남들에게 뭘 나눠줘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야. 토지 모든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들, 물론 노비들은 제외하겠지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줘요. 균등하게 나눠주고 그 대가로 이 사람들에게 뭘 걷냐면 세금을 걷었는데 세금이 바로 뭐냐면은 조용필이 아니라 조용조였어요. 자, 여기서 조는 뭐냐면 땅 세금이에요. 공물을 거두는 거. 그 다음에 용은 노동력 세금이에요. 사람에게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는 뭐냐면은 비단이나 삼배를 걷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는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특산물.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특산물 걷는 세금. 그렇죠. 공납이었죠. 공납. 그래서 땅을 받은 대가로 세금을 몇 가지를 걷어가요? 세 가지를 걷어가요. 땅 세금, 사람 세금, 그 다음에 무슨 세금? 특산물 세금 걷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땅을 준 대가로 째째하게 많이도 가져가네. 어디도 가냐면 군대도 가요. 땅을 받았기 때문에 야 이거 네 땅이야 네 땅. 네 땅을 누가 지켜? 네가 지켜야겠지? 그러니까 너 어디 가야 돼? 군대를 가야 돼. 그래갖고 뭐가 실시가 돼요? 부병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병제와 조용주는 뭐가 없으면 사라져요? 균전제가 없으면 사라지죠. 왜? 땅을 받은 대가로 세금 냈고 땅을 받은 대가로 군대 갔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가 여기서 핵심이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균전제죠? 균전제가 핵심이에요. 균전제를 베이스로 해서 조용조, 부용제가 실시가 돼요. 자, 문제의 뒤를 이은 양제는 뭘 완성했다? 대운하를 완성하여 남북 간의 물자 유통과 경제 통합을 가였다. 자, 우리 여기 보면 대운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중국의 서울은 여기 장안성이에요. 장안이에요. 여기는 이제 황허구요. 여기는 강남이죠. 여기는 강남. 여기는 강북이에요. 화북이에요. 화북은 뭐가 발달했냐면 정치가 발달했어요. 정치. 얘는 소비죠, 소비. 강남은 뭐가 발달했냐면 경제가 발달했어요. 창장강 유역의 강남.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죠? 이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남북조 시대. 남북조 시대부터 여기 창창강 유역의 강남 지방이 본격적으로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요 두 지역이 서로 연결이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대운하죠. 그러니까 강남과 뭐의 만남? 화북의 만남.
이루어진 거. 무슨 나라 때? 송나라 때입니다. 송나라 때 만약에 요 대운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하나로 통일되기가 힘들었었겠죠. 아무튼 대운하. 요 대운하는 대규모의 토목공사예요. 그래서 우리 수나라의 대운하와 진나라의 누구 거? 진나라 시황제의 누구 거? 뭐예요? 그렇죠.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은 중국에서 뭘 상징해요?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테마가 되겠죠. 수양제. 아무튼 이 부분은 꼭 정리하시고요. 대운하에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는 대외 준치를 실구하여 돌고를 제압하고 어디를 공격했어요?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자, 이러한 전쟁과 대규모의 사업으로 수나라는 결국 망하였다. 자, 수나라, 중국의 가장 짧은 나라, 단명 왕조 가운데 하나죠. 중국의 단명 왕조 하면 으뜸은 진나라예요. 역시 진나라. 221년에 중국을 통일해서 206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몇 년이에요? 15년이에요. 15년. 이에 비해서 수나라는 618년에 망했죠. 몇 년에 통일해서? 589년. 그러니까 얘도 역시 몇 년이에요? 27년짜리죠. 27년짜리. 27년짜리. 대표적으로 단명한 나라인데 단명한 나라들이 공통점 보니까 뭐가 있더라? 뭐가 있어요? 급격한 개혁이 있더라. 특히 급격한 개혁과 뭐가 있어요? 토목사업이 있었어요. 토목사업.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나라하고 진나라의 또 공통점, 급격한 개혁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뭘 만들었어요? 통일왕조를 수립했죠. 그러니까 통일왕조를 수립하고 좀 조급한 거예요. 빨리 이 두 나라를 하나로 모으자. 유니피케이션 하자. 유니파이 하자. 빨리빨리 하나로 통일하자. 라고 하다 보니 도리어 급격한 정책을 추진했고 그래서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통일이라는 것들을 하고 나서 남북한을 뭐 서둘러서 무리해서 하나로 만들자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 통일왕조가 오래 못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분열된 나라를 통일한 이후에 그 나라는 빨리 망했더라. 아무래도 서두르게 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예요. 수나라가 망한 다음에 등장한 게 바로 이제 당나라죠. 자, 당나라 이연희. 역시 서울은 똑같이 장안성이에요. 618년이고요. 적극적인 대외 팽창이 나서 돌궐족을 복속시켰어요. 돌궐족. 우리가 흔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돌궐 있잖아요. 돌궐. 이 돌궐. 옛날에 뭐 드라마로 보면은 대조영 나왔잖아요. 돌궐은 누구하고 옆 동네 살았냐면 고구려하고 옆 동네 살았어요. 이게 일가 친척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돌궐은 우랄 알타이어예요. 알타이어족이에요.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몽고족보다 더 가까웠어요. 몽고족보다, 여진족보다 더 가깝고. 근데 애들이 누구에게 공격을 받은가요? 당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얘들이 서쪽으로 이동을 해요. 돌궐이. 그래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얘들이 뭐가 되냐면 투르크가 돼요. 투르크. 그리고 얘들이 더 서쪽으로 가서 오늘날 어디까지 간 거예요? 터키까지 가게 되죠. 터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터키 그러면 혈맹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가끔가다 유튜브 보면 터키하고 우리하고 말이 똑같네 어쩌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원래 터키의 고향이 우리 민족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던 뭐예요? 돌궐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궐족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자, 아무튼 돌궐을 당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이때부터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요. 아무튼 당태종 때 당나라는 전성기를 누려요. 정관의 시작. 그런데 이처럼 전성기를 누렸던 당태종도 어디를 공격하다 실패로 끝났어요. 645년에. 안시성 전투에서 패하죠. 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태종은 안시성 전투에서 뭐 우리 영화 안시성에서 봤지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 이건 뭐 사실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래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고 그래서 돌아가서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 그러면서 태종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절대 고구려는 공격하지 말라라고 유언을 남겼지만 그의 아들 고종 드디어 고구려를 멸망시키죠. 돌궐도 멸망시키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걸로 돼 있네요. 자, 당은 이들 정복지에 뭘 설치했냐면 도부를 설치했어요. 도부를 설치해서 기미정책. 기미정책은 뭐예요? 자치를 인정함으로써 대제국을 유지시켜 나가는 정책. 여기 보니까 기미정책이라고 돼 있죠. 기미는 소나 말을 제어하는 굴레와 고삐를 가리킨다. 정복지를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유력자에게 중국 관직을 수여하고 그들에게 대신 통치를 맡겨 간접 통치하는 방식이다. 간접 통치하는 방식이다. 도호부 꼭 단어 기억하세요.
다음에 보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당은 율령체제로 국가를 유지하였다. 여기 보면 우리가 율령이라는 단어 역시 한국사에서 배웠죠. 그래서 고구려는 무슨 흔히 이야기할 때 고구려가 중앙집권 국가가 되었다. 응? 중앙집권. 그럴 때 율령 나오잖아요. 율령. 그래서 고구려는 무슨 왕? 소수림왕. 백제는 근초왕. 신라는 법흥왕.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때 이야기했던 율령이에요. 율령. 자, 율령 자세히 설명하고 있네요. 율은 형법이에요. 동생법이 아니야. 그죠? 죄 지은 사람, 저같이 수업 시간에 농담을 심하게 한다. 그러면 얘도 형법 제 50조 이하에서 사형 이렇게 가는 거죠. 령은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 나라의 국가 행정 조직은 중앙에서는 황제가 있고 그 아래 정책을 위반하는 중서성, 그 다음에 정책을 심의하는 문허성, 정책을 집행하는 상서성을 두고 그 아래 말단 행정을 맡는 6개 부서, 이, 호, 예, 병, 형, 공을 설치하는데 이부는 관리 인사, 이부는 아담을 맡는 게 아니에요. 관리 인사. 자, 호부는 재정, 그 다음에 예부는 하는 일이 많죠. 외교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제사, 병부는 군사, 형부는 문화가 아니에요. 사법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는 토목건축, 농업, 농공상 이런 것들을 맡는다라고 삼성 6부를 규정을 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령이에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국가의 법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율과 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율과 영을 만들고 그때그때 매일마다 바꾸다 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헌법을 매일매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걸 보강해 놓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격이라고 해요. 요즘으로 따지면 부칙이에요. 부칙. 법을 하나 규칙을 하나 만들고 매일마다 바꿀 수 없으니까 뒤에다가 부칙을 달아서 조금씩 바꾸죠. 이 조금씩 바꾸다가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통째로 바꾸자 하면 이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게 이제 격이고요. 그 다음에 식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헌법 밑에 헌법 제 5조인가요? 모든 사람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교육의 권리가 있어요. 근데 헌법에서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해라 하기 힘드니까 요 밑에 뭐냐면 초, 중, 등 뭐가 있냐면 초, 중, 등 교육법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법에서 다 못 실는 건 초, 중, 등 교육법 시행 규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시행령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시행령에서 또 규정을 하는데 여기서도 다 규정을 하지 못하면 우리 학생 인권 조례 그렇죠. 조례. 우리 이제 또 맨 밑에 뭐가 있냐면 조례라는 걸 만들어요. 조례, 인권 조례, 급식 조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을 하는데 이제 그 헌법 이외의 구체적인 법률은 우리가 식이라고 부르죠.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싹 합쳐서 요 네 가지를 율령 격식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이제 당나라 때 완성이 됐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바로 이 다 당나라 거에 율령 격식을 갖다 써요. 율령 것들을 갖다 써요. 그런데 여기서 보기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당은 율령 격식을 창조적으로 만들었다. 아니에요. 이 율령 격식을 만든 건 수나라고요. 수나라 이전 거 균전제는 북위 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당나라는 자기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왕조들이 가지고 있던 거 그냥 어때요? 수정, 계승했을 뿐이지 당나라가 독창적으로 만들었다. 얘는 땡이에요. 아시겠죠? 이어받은 거야. 자, 중앙은 삼성육부.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2반, 심의, 집행. 삼성육부. 이거 우리 한국사 시간에 이건 뭐하고 같이 많이 배웠어요? 그쵸? 발해의 삼성육부. 한국사 시간에 이야기할 때 뭘로 많이 배웠어요? 발해 거? 아니면 고려가 이성육부였죠. 고려는 어떻게 했어요? 이성육부가 뭐야? 고려는 중서문화성 합치고 그 다음에 상서성 하나 하고 그렇게 갖고 이성육부였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주와 현에는 관리가 파견되었다. 또한 저기 뭐예요? 토지제도 균전제, 그 다음에 세금조, 아까 군대 부병제를 실시했고 이게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7세기 돌궐, 아까 이 돌궐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투르크, 터키까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8세기에는 위그르예요. 자, 이들과 대립 속에서
당의 통치제도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장원이 늘어나요. 장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장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대토지 소유제예요. 대토지 소유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국가가 아까 정남들이라고 그랬죠. 16세에서 60세 남자들에게 나눠졌던 토지제도 같아요.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균전제가 무너지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대토지 소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무너지면 뭣도 무너져요? 아까 뭐가 무너져? 뭐가 무너져? 부병제가 무너지는 거죠. 왜? 부병제는 뭘 기준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땅을 받은 대가로 군대 간다고 그랬죠. 근데 땅을 못 받으면 군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모병제가 실시가 된 거죠. 특히 안사의 난. 당구장 표시하세요. 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안사의 난. 이게 요즘 뭐 국제화 시대니까 안사의 난을 영어로 하면 안사의 난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죠? 뭐라고요? No buy movement죠. 이야, 안사, 안사. 자, 안사의 난. 제가 이제 농담을 하는 거고요. No buy movement가 생긴 거 알록산과 사사명 이름 합쳐갖고 성을 따서 안사의 난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755년이에요. 이 안사의 난을 계기로 완전히 균전제가 무너져요. 균전제가 무너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토지제도는 뭘로 바뀌냐면 장원제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군사제도는 부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세대도 조용조에서 뭘로 바뀌냐면 양서법으로 바뀌어요.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 무슨 사건? The by movement. 안사의 난이 되는 거죠. 안사의 난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안사의 난을 계기로 자 정부는 급격히 약화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지방에 누가 등장하냐면 절도사들이 등장을 해요. 절도사. 원래 당나라는 뭐였어요? 도부라고 그랬죠. 도부. 당나라의 중기까지는 도부를 통해서 지배를 했다가 균전제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게 뭘로 바뀌냐면 절도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변방을 지키는 군정사령관으로 안사가 난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군사, 재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줘요. 왜 다 줬느냐? 아까는 균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부병제, 군대를 얘들에게 보냈죠. 변방으로 보냈어요. 군인을. 그런데 균전제가 무너지면서 이제 변방으로 보낼 군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변방 사령관들에게 뭘 줬냐면 재정과 행사권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해? 세금 걷어. 그리고 세금 걷어서 너희들이 뭐 해? 군인 뽑아.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모병제, 용병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절도사라는 등자가 등장했다. 그러면 이건 당나라 말기입니다. 당 말기. 뭐가 무너진 이후에? 균전제가 무너진 이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대다수의 농민이 소장농으로 몰락하자 정부는 재정난을 해전하기 위하여 아까 이야기했죠? 조용조를 뭘로 바꿨다? 양세법. 아까 조용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세금, 그 다음에 노동력 세금, 그 다음에 공납, 특산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없어지냐면 특산물 세금이 없어져요. 그거 뭐만 나와요? 땅세금과 노동력 세금 두 개만 나와요. 자, 양세법. 한자로 하면 이거 두 냥자예요. 두 가지 세금이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세금. 근데 왜 여기서는 양세법이냐면 1년에 두 번 걷었다. 그죠? 여름하고 가을 두 번 걷었다 해서 양세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땅세금하고 노동력 세금. 이 고물의 전자는 산의 남자를 의미합니다. 요 두 가지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양세법이기도 해요. 아무튼 안사난 이후에 당나라의 세금제도 뭐에서 뭘로 바뀌었다? 균전제에서 아니 조용조에서 뭘로 바뀌었다? 양세법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이제 875년 뭐가 일어나냐면 불수 원샷. 뭐예요? 황소유난이 일어나서 결국은 당나라가 망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황소는 물수 원 요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황소는 이 사람 소금장수예요. 소금장수. 이 소금장수고 뭘로 유명할까요? 소금 장사치로도 유명한데 뭘로 유명할까요? 이거 최치원. 최치원이 당나라에서 썼다고 하는 경문 뭐가 있냐면 토황소 경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도 유명하죠. 황소 경문으로도 유명하니까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됐어요? 황소 경문. 그 다음에 당대의 사회 한번 볼게요. 당나라는 귀족 사회였어요. 오케이? 중국은 보면 한나라 때부터 중국은 무슨 사회였냐면 호족 사회가 돼요. 호족 사회. 호족 사회였는데 얘가 뭘 거치면서 남북조 시대 아까 무슨 법? 구품중정법 거치면서 뭐가 돼요? 문벌 귀족 사회가 돼요. 문벌 귀족 사회. 그래서 남북조 이래 수나라 당나라까지
중국의 지배계급은 뭐예요? 문벌 귀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귀족들은 우리나라 고려에서 본 것처럼 과거 암살을 통하여 관직을 독점하고 특권을 누렸다. 과거제는 최종 선발 과정에서는 문벌을 중요시했다. 원래 아까 이제 수나라 과거제를 실시한 이유가 뭐예요? 과거제를 실시한 이유가 문벌 귀족을 탄압하고 문벌 귀족을 뭐 했어요? 탄압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걸 실시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왕권 강화가 목적이었지만 아직까지 수나라의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최종 선발에서는 문벌이 중시되면서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왕권 강화라는 과거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한 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무슨 나라냐면 송나라 때가 돼요. 송나라 때. 자, 한편 당대에는 자, 아무튼 과거제도 그 다음에 농업 2년 3작 농업 생산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우리 비전 대학교 비전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전은 뭐 영어 뭐 우리 비전 대학의 이 비전은 아니고요. 이 비전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전은 이거 비행기 있죠. 비행기. 이거 우리가 뭐라 불러요? 날피자예요. 날피자. 날아다니는 돈이에요. 비전이에요. 와, 돈이 어떻게 날아다녀요? 그 이전까지 돈은 다 뭐였어요? 뭐 반량전이라든가 오수전이라든가 다 동전이었죠. 이 동전은 날아다녀요, 못 날아다녀요? 못 날아다니죠. 뭐 꾸러미로 이렇게 하고 무겁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뭐가 등장한 거예요? 지폐의 기원이 되는 뭐가 등장한 거예요? 어음이 등장한 거예요. 어음이 등장하면서 돈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비전이라고 불렀어요. 날아다니는 돈이니까. 그래서 상업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졌고요. 그 다음에 상인조합인 뭣도 나타났다. 행도 나타나게 되었다. 행. 상인조합 행. 얘도 꼭 알아두세요. 우리 상인조합 이 사람들 중국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돈이 뭘까요? 아까 동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뭣도 나왔다고 그랬고 비전도 나왔다고 그랬고 그런데 더 좋아하는 건 은이죠. 은. 중국 아이들은 은본위제예요. 은본위제. 은을 화폐의 기본으로 삼았어요. 금은 좋긴 좋은데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금은 기본으로 삼을 수 없었고 은을 기본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 상인들이 최고로 치는 건 뭐냐면 은이에요. 그러면 돈 많은 상인들이 이제 돈을 한 군데다 모아놨겠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의 개념이에요? 뱅크라는 개념. 역시 요 은행. 즉 상인조합, 금융조합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금융조합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서양 상인들 비단길 바닷길 그래요. 비단길 어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원래 동서교육의 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초원길 유목민족의 길이죠. 두 번째로 등장한 게 뭐예요? 비단길. 그런데 이 비단길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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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51년 고선지 장군의 무슨 전투? 탈라스 전투. 와, 기억나세요? 탈라스 전투 때 이걸 이슬람에게 뺏겼죠. 뺏기면서 이제 어때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단길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전에 비해서는 이익이 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새롭게 동서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요 751년 탈라스 전투 이후에 바닷길을 본격 개발하기 시작하고요. 이걸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 시박사예요. 시박사는 요즘으로 따지면 관세청이에요. 관세청. 바닷가에다 뭘 설치한 거예요? 관세청을 설치하고 수출입 물품을 관리하기 시작한 거죠. 시박사입니다. 얘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당나라 말기 때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도 발달하였다. 당나라 때 귀족의 문화에 가장 잘 맞는 문학 장르 시입니다. 시. 200 두보와 같은 유명한 시인도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 그 다음에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유학은 뭐였냐면 훈구학이었어요. 훈구학, 공영달. 공영달이라는 사람 이름 써놓고 보면 똥을 빼기 하나. 공, 영, 달이죠. 자,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훈구학은 뭐라고요? 훈구학은 유교 경전을 수집해요. 수집하고 뭐 하는 거?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그 유교 경전을 왜 수집을 했지? 수집하게 된 이유가 뭐야? 수집. 수집하게 된 이유가 뭐야? 다 없애버렸잖아. 뭐예요? 분석행위죠. 분석행위. 분석행위를 통해서 법과와 그 다음에 기술학을 제외한 나머지 사상은 다 탄압을 했죠. 그래서 책을 태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유학자들은 땅에 묻어버렸죠.
뭐 유학자들 왜 땅에다 묻었어요? 진나라 시황제가 뭘 하려고 하면 폐하 정치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겁니다. 덕으로 하는 겁니다. 이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너가 죽어 했던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때 이제 유학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황제가 다 뭐 유교 경제를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 진짜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지? 이거 그때 공자의 뜻은 뭘까? 공자의 사상은 뭘까? 이걸 연구하는 훈구학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당나라 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동글빼기에서 완성이 됐는데 그 책 이름이 오경정이에요. 자, 이제 해석이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되죠. 외우기만 하면 돼요. 자, 외우기만 하다 보니 사상이 획일하게 됐고 그래서 훈구학은 이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뭐 EBS에 대한 반성, 아이들 창의력을 죽인다. 와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자, 다음은 남북조일의 호환융합 문화. 이거 누구예요? 호환융합. 그쵸. 북위의 효문책. 그래서 서양 문화를 수용하여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문화.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불교도 발달하고 도교도 발달하고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경교와 이슬람교도 발전했고 현장 645년이에요. 똑같이. 이 사람 어디에 갔어요? 인도에 가서 뭘 가져와요? 불경을 가져왔죠. 불경을 가져왔어요. 이 양반이 불경을 갔다 오면서 그 내용을 쭉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대당 서역기인데 대당 서역기인데 이 대당 서역기가 오늘날 뭐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에 되게 되요? 그렇죠. 서유기의 배경이 되는 거죠. 서유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조로아스터교 있는데 조로아스터교 이건 뭐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제가 수업 시간에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조로아스터교 한 시간은 해야 돼요.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 이 앞에 있는 거 뭐예요? 요거. 넓은 도로. 주작도로 있죠. 이 주작도로를 모방한 게 당나라의 상경 용천부였잖아요. 그죠? 이 넓은 도로. 이거 모방했다. 우리 이야기 많이 했죠? 당나라의 문화, 국제적이고 귀족적이에요. 귀족적. 개방적이고 귀족적이고, 국제적이고 귀족적이에요. 아까 문벌귀족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수당 때 아까 이야기한 당나라 문화가 국제적이다 보니까 이게 동아시아 전체로 전파가 돼요. 그러면서 당나라 때 동아시아 문화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당은 육도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몽골, 당나라의 북쪽이죠. 안북도부예요. 서역, 서쪽이죠. 티베트 지역이요. 안서도부예요. 곤란해요. 안서도부. 베트남은 안선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죠. 안남도부예요. 안남도부. 그래서 베트남은 요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지배를 받았죠. 불행한 이야기 우리 어디예요? 고구려 안동도부죠. 안동도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처럼 도부를 설치해서 초창기에는 주변 지역을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도부를 통해서 뭐 우리 여기 있는 안동도부죠. 안동도부는 뭐 신라, 발해, 일본 등과 교류를 하면서 당의 제도와 문화가 이제 어때요? 전파되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에는 네 가지 공통된 문화 요소를 갖게 돼요. 네 가지. 유교, 율령, 불교, 한자.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있으면 동아시아 문화권이에요. 이제 우리 3학년 때 일부 친구들은 이제 동아시아사를 배우게 될 텐데 이 동아시아사를 배우게 되는 나라의 공통점은 요 네 가지 문화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이죠. 그다음에 자, 아까 이야기했던 한대 이후의 국가 통치 이념, 한무제. 보습하는 거예요. 동중서, 천명사상. 그러면서 유교는 뭐예요? 황제나 국왕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사회 질서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동아시아로 유교가 전파된 거예요. 천명사상.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물어봤죠? 법이 무서워요? 도덕이 무서워요? 법이에요? 도덕이에요? 뭐 요즘 뭐 성추행, 아니면 학폭, 미투, 법이에요? 도덕이에요? 우리 동아시아 사회는 도덕이 더 무서워요. 그죠? 이 도덕, 법과 도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배하는 거. 그게 바로 유교예요. 유교예요. 그 다음 불교. 그쵸? 그 다음에 율령체제. 아까 뭐 이야기했죠. 당나라의 삼성육부, 발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 심지어는 조선시대 때 삼정성 육조. 이것도 뿌리는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있었던 거죠. 당나라의 삼성육부로부터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자를 공용문자로 사용했다. 자, 그래서 당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까지 여기 보니까 최초원이라는 사람 나와 있고요. 황소경문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2번은 이건 뭐예요?
당나라의 사신으로 가 있는 우리 삼국시대 사신들의 모습이고요. 이건 격구이네요. 격구. 그죠? 얘는 일본으로 좀 간 사람인데 이분은 감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감진. 그래서 일본에 불교를 전파시켜줬다. 개유를 전파시켜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 넘어가고 싶어도 눈이 멀었죠. 일본은 그때그때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 당견사, 신라로 보냈다. 당신라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견당사구나. 죄송합니다. 견당사, 견신라사.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하세요. 랄라이.